아,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엠보 눈썹 성기법을 3D 엠보라고 부르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4D, 5D, 6D, 뭐 7D, 저기 중국에 가니까 9D까지 있더라고요. 물론 한국 기술자들이 붙여놓은 이름이겠습니다만은, 이 엠보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사실 중국으로 수만 명씩 한국의 반영과장 기술자분들이 시술을 하러 다닐 때쯤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네요. 사드 사태가 일어나기 전쯤 되겠죠. 뭔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따라하기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영업의 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말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기술을 4D, 5D, 6D 하는 기술을 사실 저는 설명할 방법이 없고 가르쳐야 될 논리가 좀 부족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기법의 이름은 눈썹 엠보 기법 또는 눈썹 선기법 또는 3D 엠보 기법 이렇게 불려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또 세월이 흐릅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다시 2010년 정도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이 되겠죠. 이 당시에 니들은 어떤 것이 만들어졌느냐 알아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니들은 2.1, 2mm, 그 다음에 19에 1mm 등 니들의 굵기가 0.20mm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자들이나 제조사들이나 이 수치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 당시가 바로 0.20mm 이내로 떨어뜨려 놓느냐, 니들의 두께가 0.20mm 이내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못 만드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로 많이 이제 논의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바로 한국의 엠보 부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엠보 시술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배우고 했던 시절이죠. 좀 억지 표현을 쓰면은 그냥 아무나 돈만 주면 막 배울 수가 있고 또 기술자가 되고 경력 상관 안 하고 또 가르치고 했던 시기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에서 12년 사이에는 정말로 한국의 반영구 화장을 비롯해서 이 엠보 기술의 부흥기라고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합법화 논의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배경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듯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처음부터 엠보침을 가늘게 이렇게 엠보침을 가늘게 만들면 되지 왜 단계와 시기를 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기술입니다. 엠보침을 만드는 제조사는 기술자가 사실은 아니죠.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자의 소요에 의해서 오더를 받고 오더를 받은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조사 임의대로 기술자가 잘 사용하지도 않는 리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안 팔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자의 요구에 의해서 신제품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엠보침을 많이 사용해본 중국 기술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더를 내고 만들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중국의 기술자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여기는 한국의 기술자가 아니에요. 중국의 제조사는 니들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수백만 개씩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자들이 몇천 개, 몇만 개 오다 주문해가지고 잘 만들어지지도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이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다 만들어줍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 중국의 기술자들이 한국의 일부 제조사들에게는 비로소 이 엠보침을 사업의 수단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의 엠보 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시기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10년, 12년, 13년 요 정도 전이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이때 바로 3D 엠보침이 바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3D 엠보침을 특허를 낸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엠보침은 이런 모양을 했는데 3D 엠보침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엠보침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니들과 3D 엠보 니들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시듯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3D 엠보침은 여기 앞에 보면 보강대가 붙어 있는데 이 특허를 내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게 벌써 십수년 전 일이에요. 앞으로의 엠보침은 필요한 만큼 점점 더 가늘어지고 그 개수도 20개 이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공학적 이론이었습니다. 엠보 니들의 두께는 점점 가늘어지는데 0.20mm 이내의 니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 탄력성을 잃은 엠보 니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이론이고 이 대안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3D 엠보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 3D 엠보침이 나오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니들이죠. 이 니들이 점점 더 가늘어지게 되면 자, 이 니들은 자, 이렇게 긋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긋게 되면 자, 보이시듯이 이렇게 장침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점점 더 가늘어지면 심하게 벌어지게 되겠죠. 이거를 제어를 하지 못하면 선 길이 확보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실제 엠보 니들에서는 많이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보강대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보강대를 붙여놓은 것이에요. 여기 보강대 보이시죠? 이 보강대가 바로 3D 엠보침의 특허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엠보 니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늘면은 가늘수록 엠보 눈썹은 조금이나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엠보 니들이 자꾸 가늘어지면 이 장침, 가장 긴 침이 휘어지는 현상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긋기 기법을 완성할 수 없는, 장침에 휘어지는 것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장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D 엠보침의 공학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부르는 이름은 니들 탄성 보강대 또는 받침대 이런 용어를 씁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중국이나 한국의 기술자들은 이 당시 다시 0.20mm 이내의 니들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니들의 두께가 0.20mm 이내의 니들을 만들게 됩니다. 비로소 0.19mm, 0.18mm 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0.18, 0.19mm입니다. 이 0.18, 0.19mm 니들 정도만 돼도 보강대가 없어도 시술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장침에 벌어지는 현상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량 니들은 벌어집니다. 지금 현재의 니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늘게 지게 되면은 장침이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하는 엠보의 눈썹을 시술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3D 니들은 이 탄성 보강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엠보 니들을 만들 수 있는 특수 니들이라 0.15mm 정도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엠보 니들의 두께가 0.5mm 이하로 만들어지게 되면 기술자가 시술 시에 니들 끝단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술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가장 가는 니들의 두께는 0.5mm가 그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엠보 니들 중에 가장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니들은 이 니들입니다. 보강대가 없는 니들이죠. 이 니들의 두께는 지금 0.18mm, 0.19mm, 뭐 또 0.17mm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니들은 바로 0.17, 18, 19mm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니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강대가 붙어져 있는 0.15mm 니들로 만들어지는 니들이 선을 보이게 될 것이고 엠보 눈썹도 좋은 영상이 많이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이라도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것이죠. 같은 기술자가 같은 니들과 같은 기술을 사용을 했을 때 시술 결과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의 피부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스타 사진이나 영상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깨끗한 피부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런 이유입니다. 같은 기술을 부렸다고 하더라도 피부 상태가 깨끗하고 포샵을 하거나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기술로 보여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엠보침은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현재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엠보 니들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엠보 니들은 급이 떨어지는 니들과 고급 니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어 있는 엠보 니들이
불량 니들인지 불량 니들이 아닌지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 기술자들은 잘 모르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냥 다 같은 엠보니들과 엠보침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싼 니들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니들은 그만큼 싼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엠보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엠보침의 원리, 공학적인 원리와 그냥 무작정 긋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긋는 침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학적인 원리와 침법을 함께 배우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 더 훨씬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엠보 니들과 침법에 대해서 몇 날 며칠을 강의를 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오늘은 엠보침의 변천사와 함께 엠보니들의 발전은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라운드침, 이 라운드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